시뻘건 불길이 건물 2층 창벽과 외벽을 타고 치솟고 있습니다. CCTV 화면에서도 섬광이 한번 일더니 이어 사람들이 도망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화염과 검은 연기는 360m 정도 떨어진 동해시 어다랑 CCTV에서도 선명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들어오면서 저한테 불났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봤죠. 나가니까 이제 불이 이미 창가 쪽으로 이렇게 붉게 어머 어떡하나 하면서 저도 들어왔죠. 그럴 때 이제 소방차가 막 빨리 오더라고요. 그러고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막 빨리 동네가 새까매 정도로 새까만 연기가 막 쭉 하면서 막 사람들이 튀어나와가지고 저희 요 마당까지 가서 요 옆에서 막 우는 사람도 있고. 폭발 사고는 지난 25일 오후 7시 45분쯤 동해시 묵호진동의 한 펜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차례 폭발음이 들린 뒤 1, 2분 뒤에 또 한 번 펑 하는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경찰과 소방, 국과수 등 관계자들은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새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시는 1월 25일 19시 45분이고요. 화재 완지는 20시 09분으로 약 24분 걸렸습니다. 화재 장소는 까막바위 펜션 2층입니다. 건물은 철권조 2층으로 2층에 객실이 7개 있는데 그 객실 중 1개소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조사 중이고요. 약 두 차례에 걸친 폭발음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제 가스에 대한 부분을 화재 원인으로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 펜션 건물 2층 바다 1호실이 전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는 총 9명입니다. 지금 사망 추정이 4분이고요. 부상이 중상자 3분, 경상자 2명이 되겠습니다. 중상자 3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 성심병원에 지금 현재 구급차로 이송 중인데 이분은 한 1시 30분 경이면 도착하실 것 같고요. 밑에 2분은 지금 청주 베스티안의 항공대 헬기로 영위해서 이송 완료를 해서 현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밑에 나머지 4분은 사망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현재 동해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밑에 나머지 2분은 이분은 경상자로 단순 연기 흡입했기 때문에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이분들은 이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여기 밑에 지나가시는 분이 그런 피해를 당하신 겁니다. 날이 새고 다시 찾은 사고 현장. 감식반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객실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 발생 20일 전 캄보디아에서 심장마비로 아들을 잃은 셋째 자매를 위로하기 위한 일남 오녀의 가족 모임. 먼저 모였던 가족 7명 가운데 4명이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나머지 3명은 전신에 중화상을 입어 헬기와 구급차 등을 이용해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사람은 끝내 숨을 거뒀고 남은 단 한 사람만 생사를 가르는 힘겨운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합류하기로 했던 막내 동생 부부만 1시간여 차이로 화를 면했습니다. 소방 당국에서도 11월 달에 지정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주가 소방관들을 못 올라가게 했다는 거예요. 2층을. 그래서 시청으로 넘겼는데 12월 달에 시청에서도 아무 조치를 안 했습니다. 이게. 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사람 7명이나 예?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는데 예? 이거 진상규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 1시간 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그럼 뭐 저도 1시간만 빨리 왔어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처형 한 분이 여기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날 맞이해가지고 바람 쐬러 간다 그래가지고 처형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가스 폭발 때문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휴대용 가스 버너가 나왔고 LPG통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모습을 보니 펜션 측이 가스레인지를 전기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마무리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스 배관에 마금 장치를 달아
가스가 새어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폭발이 일어난 방에 있던 가스 중간 밸브를 찍은 사진을 보면 가스 중간 밸브엔 마금 장치도 가스 누출을 방지하는 퓨즈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객실의 조리시설을 가스레인지로 인덕션으로 교체하면서 가스 배관을 건물주가 직접 철거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예, 지금 5개 기관이 모여서 현장 감식을 했습니다. 우리 경찰관, 소방관,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국가수 이렇게 합동 감식을 했는데 이 사고 원인은 가스 폭발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LPG 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일회용 부탄가스가 누출돼서 폭발이 된 건지 그거는 정확한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합니다. 지금. 현장 가보셨을 때 그 네. 안에 일회용 부탄가스랑 버너를 보셨습니까 그러면? 봤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1차적인 사고가 원인은 뭔지는 모릅니다. 아직. 이게 원래 있던 건가요? 그분들이 갖고 온 건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분이 갖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 객실에 가스 시설이 설치가 돼 있었어요? 객실 내에 가스 시설이? 아니 없습니다. 배관은 있습니다. 배관이 있는데 네, 다 수거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배관이 채워서 가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밸브에서 나온 건지 그걸 아직 모르거든요. 다 수거는 했습니다. 그 국가수에서 정밀 감식을 해봐야 됩니다. LPG 가스 배관은 현장에 있었다는 현장에 그 말씀이시죠? 화기를 반입하면 안 된다는 뭐 안내문이나 이런 건 붙어 있습니까? 개인 화기 지금 다 반입 타봐가지고 아직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지금. 안 되고요? 추가 조사하실 겁니까? 네,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스는 이제 객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나요? 그런 손님이 가져오면 사용한 그거 말고 제지를 할 수 없으니까. 배관이 아니요,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관은 무슨 용도였어요? 옛날에는 가스 렌즈를 사용했는데 철거하고 인덕션을 교체를 했어요. 배관만 있었다. 예, 배관만 있은 겁니다. 번호는 한 개였던 건가요? 네. 해당 펜션은 냉동공장 일부를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불법 업소입니다. 1968년 지어진 사고 펜션은 당초 냉동공장으로 쓰였지만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숙박 영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은 물론 위생, 소방점검, 화재 보험 등이 필요하지만 모두 무시된 겁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소방당국이 화재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업주의 거부로 건물 내부 진입조차 못했고 사고가 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동해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시에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 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며 무신고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여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근본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과 큰 중상을 입은 분들을 지원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상자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한강성심병원과 청주 베스티안 병원에 직원을 파견하여 전담 지원을 하고 있으며 유가족 분들에게는 숙식과 이동 차량 등 각종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재난은 원칙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원인자가 복구, 수습 책임이 있습니다만 신속한 사고 수습과 부상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의료비, 장례비, 유가족 편의 등은 우리 시에서 지급 보증 등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신고 숙박시설의 불법 영업에 대해서입니다. 미신고 숙박시설의 성행은 SNS나 숙박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제로 우리 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2019년 10월 보건복지부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적발한 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자진 폐업을 유도하였으며 11월에는 인터넷 모니터링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진 폐업 권고 및 인허가 신청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사고가 일어난 시설은 보건복지부 조사와 우리 시의 모니터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정보통신 채널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에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여 적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불법 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도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묵인 또는 방관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 소방서를 비롯한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을 했고 우리 시에서도 불법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된 펜션 주인의 불법 영업, 그리고 점검 과정에서 단속하거나 적발된 사실을 조치할 수 있는 기회마저 놓쳐버린 지자체. 독버섯처럼 자란 불법 숙박시설 영업으로 강릉 펜션 사고 1년 만에 또다시 일가족이 참변을 겪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